안녕하세요. 오늘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47년간 이어져 온 독재 정권의 종말과 함께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과 웹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이란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란의 역동적인 변화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정학적 질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사태를 주의 깊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는 서방과 비교적 가까운 팔레비 왕조가 통치하는 입헌 군주국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국왕은 국가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등 여러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구 물질주의와 불평등 심화 그리고 정치적 억압에 대한 반발이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이슬람 성직자 계층과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은 루올라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혁명으로 폭발했고 결국 팔레비 왕조는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이 혁명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란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바꾼 중대한 사건이었죠. 호메이니가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며 이란은 신정일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독재 국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절대적인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바탕으로 이란의 모든 면을 통제했으며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강압적인 통치를 펼쳤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2대 최고 지도자가 된 알리 하메네이 또한 호메이니의 노선을 계승하여 이란을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끌며 이란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 두 독재가는 무려 47년 동안 이란을 통치하며 많은 이란 국민들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시기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의 통치 기간 동안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독재의 시대도 이제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해지는 소식들은 이란 정권의 몰락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식은 이란의 자랑이자 정권의 핵심 방어 수단이었던 지하 미사일 기지들의 운명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해왔으며 특히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많은 미사일 기지들을 지하 깊숙이 건설해왔습니다. 이 기지들은 이란의 군사력을 상징하며 잠재적인 적국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서방 정보 기관들은 이란이 이 지하 기지들을 통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 기지들은 이란 정권에게 있어 안보의 보루이자 국제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기지들이 미군의 강력한 벙커, 버스터 폭탄에 의해 지하에 완전히 매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벙커 버스터는 지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견고한 시설을 파괴하는 데 특화된 폭탄으로 이 폭탄에 의해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들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란의 군사적 핵심 역량이 사실상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란이 더 이상 핵 위협을 가하거나 서방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상실했음을 시사하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의 해군력 또한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이란은 이 해협을 통해 중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방에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이란 해군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혁명 수비대 해군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과 대치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전황 속에서 이란 해군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란이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봉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글로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란 해군의 무력화는 국제사회에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해상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정권의 핵심적인 무력 집단으로 국내외에서 이란 정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충성하며 이란의 이념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혁명 수비대는 정규군과는 별도로 움직이며 이란 내부의 반체제 세력을 진압하고 해외에서는 이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내전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반란 진압과 비정규전 수행에 능숙하다고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듯합니다. 곳곳에 숨어 저항하던 혁명 수비대원들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발각되어 복사하는 일들이 이란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이란 내부의 민심이 완전히 정권의 등을 돌렸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란 정권의 지지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권을 지탱하던 핵심 세력인 혁명 수비대가 시민들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정권의 몰락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이란 국민들은 다시 한번 봉기하고 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는 여러 차례의 대규모 시위와 봉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봉기들은 대부분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진압되었지만 이란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억압받던 민중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이며 이란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란 국민들은 꾸준히 변화를 요구하며 저항의 불씨를 지펴왔습니다. 첫 번째 주요 봉기는 1999년에 발생한 학생 시위였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테헤란 대학 기숙사에서 시작된 시위를 통해 언론, 자유와 정치 개혁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란 개혁주의 대통령이었던 모하마드 하타미를 지지하며 사회의 자유화를 주장했지만 혁명 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자원 민병대의 폭력적인 진압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 사회의 개혁 열망과 보수 세력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 대통령 선거 조작 의혹으로 촉발된 녹색 운동입니다. 당시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재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르 호세인 무사비 후보를 지지하는 수백만 명의 이란 국민들이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시위에 참여하며 선거 결과에 항의했습니다. 이 시위는 이란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았으며 내 투표는 어디에? 라는 구호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잔혹하게 진압되었고 수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되거나 사망했지만 이 시위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란 정권은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하며 시위를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확산된 민주화 열망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진 경제난 시위입니다. 물가 상승과 실업 문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시작된 이 시위는 이란의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처음에는 경제적 요구에서 시작했지만 곧 반정부 구호로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들은 최고 지도자와 정권을 비난하며 이란의 외교 정책과 중동 개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시위 역시 정권의 강경한 진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정치적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 히잡 의문사 사건으로 촉발된 마흐사 아미니 시위가 전 이란을 휩쓸었습니다. 이 시위는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 착용 규칙 위반으로 체포된 후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위는 여성들의 인권과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시작되었지만 곧 여성, 삶, 자유라는 구호 아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거대한 반정부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위는 이란 사회의 전 계층을 아우르며 강력한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시위 또한 정부의 무자비한 진압과 함께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지만 이란 국민들의 저항 정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시위의 주축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6년 이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테헤란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민생고 시위는 이미 전국적인 반체제 시위로 발전했으며 이는 1979년 이슬람 공화국 수립 이후 최대 위기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한 경제적 불만을 넘어 정권의 정당성과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의미합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의 패배와 자국민 보호, 실패는 시아파 맹주로서의 이란의 위상과 체제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중동 지역 시아파의 맹주를 자처하며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 저항의 축을 형성하여 지역 내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인식은 이란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엔 제재 복원으로 리아라는 폭락하고 물가는 폭등하여 민생 위기가 극도로 심화되었고 이는 시위대의 체제 부정 구호로 이어졌습니다. 이란 정권은 강경한 유혈 진압과 인터넷 차단으로 대응했지만 이미 2026년 1월 중순에는 시위대 사망자 수가 최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인명피해는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으며 이란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더욱 훼손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란 집권 엘리트 내부의 결속마저 약화시키고 동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 내에서도 현 정권의 위기 대처 능력과 미래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세력은 정권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외 망명을 모색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전역의 기습 공습을 감행하여 알리 하메네이와 다수의 이란 관료들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의 심장부를 강타한 결정적인 공격으로 정권의 통제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란 군사 기지들은 수많은 공습을 받아 사실상 전멸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 그리고 주변 미국의 우방국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듯합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민간인 사상자가 대거 발생했고 학교, 병원, 심지어 문화유산 유적지까지 파괴되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이란의 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 시위대에게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고 부추기며 사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시위대에 용기를 주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황을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개입 명분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아침 전해진 소식은 더욱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합니다. 인접 국가인 이라크가 이란 편을 들며 미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국제전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라크의 이러한 결정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미 복잡한 중동 정세를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라크의 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라크는 오랫동안 이란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인 인민동원군, 즉 PM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왔으며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PMF는 이라크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동시에 이란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으로도 인식되어 왔습니다. 만약 이라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란 편에 서서 미군을 공격한다면 이는 이라크 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중동 지역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라크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란의 위세가 여전히 이라크 정치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라크의 개입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이란 군사력의 상당 부분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라크가 전면에 나선다면 미군은 새로운 전선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병력과 자원의 추가적인 투입을 의미하며 미국의 중동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이라크와의 군사적 충돌은 미국에게는 또 다른 중동 전쟁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라크의 개입으로 인해 서부 전선이 확대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내부의 정치적, 종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라크는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오랜 갈등과 쿠르드족의 독립, 요구 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이란 편에 선다면 이라크 내 수니파와 친서방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이라크 내부의 또 다른 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시아파 중심의 이라크 정부가 이란의 강력한 압력과 종파적 연대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지만 이는 이라크 스스로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는 겨우 안정화 단계를 밟아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다시금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라크의 안정은 중동 전체의 안정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민간인들의 신고로 도망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는 이란 정권의 통제력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정권에 충실한 개로 기능했던 혁명 수비대가 이제는 국민들의 분노와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란 국민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나타냅니다. 혁명 수비대는 정권의 마지막 보루였지만 그들마저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그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잔혹한 진압과 인권 탄압에 대한 보복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입니다. 이는 이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은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47년간의 독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란 국내에는 아직 확실한 야당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란 혁명 이후 숙청된 인사들을 대통령으로 세울 경우 이라크 전쟁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정권 붕괴 이후의 권력 공백과 혼란은 예상보다 길고 복잡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란의 국민들은 과연 안정적인 새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라크의 개입이 중동 지역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란은 인구와 영토 면에서 2003년 이라크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란의 불안정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난민 문제, 테러 조직의 활동 증가, 주변국과의 국경 분쟁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자유와 민주주의가 피해 대가를 치른 후에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란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이란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국제사회에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은 단순히 군사적 개입을 넘어 인도주의적 지원, 재건 노력,
그리고 정치적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란 국민들의 자결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란의 독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란과 국제 정세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